생각해보면 우린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접속할 뿐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음악 산업을 구해낸 영웅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단돈 0.1원을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1999년, 그러니까 CD가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에 정점을 찍었다가 불법 복제 때문에 2014년에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스트리밍이라는 구원투수가 나타나서 산업 전체를 다시 이렇게 극적으로 살려낸 거죠. 우리가 매달 내는 스트리밍 구독료 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 편하게 듣는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그 클릭 한 번, 재생 버튼 누르는 그 한 번 뒤에 돈과 권력, 그리고 음악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CD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내 손에 딱 쥐어지는 상품이었던 음악이 이젠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되는 서비스가 됐잖아요. 이 변화가 음악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67.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3분의 2가 바로 이 스트리밍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자그마치 5억 8천만 명이 넘는 유료 구독자들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이 새로운 스트리밍 세상이 모두에게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바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슈퍼스타 중 한 명이 공짜 음악에 전쟁을 선포한 거죠. 음악은 예술이고 예술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4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로 이 말을 남기고 정말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자기 노래를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왜냐? 광고만 보면 음악이 공짜가 되는 그 시스템이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본 거죠.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적었길래 그랬을까요? 스트리밍 한번 틀 때마다 아티스트한테 돌아가는 돈이 약 0.00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값 벌려면 노래가 수천 번은 재생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누가 더 많이 재생시키나 하는 물량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위프트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의 상대는 바로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이었어요. 애플이 새로 만든 애플 뮤직 서비스 3개월 무료 체험 기간 동안에는 아티스트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또다시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결과는 애플이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거대 IT 공룡을 상대로 또 이긴 거죠. 바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싸움 덕분에 사람들이 그전까지 잘 몰랐던 이 판에 숨겨진 규칙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그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의 수학,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수익 분배 시스템의 핵심에 프로라타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낸 구독료를 전부 한 통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재생 횟수 중에서 특정 아티스트 노래가 재생된 비율만큼 돈을 나눠주는 거죠. 어때요? 꽤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교차 보조라는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재즈 아티스트 노래만 주구장창 들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내 구독료는 그 아티스트한테 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구독료 대부분이 그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인기 팝스타한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누구의 음악을 얼마나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아티스트가 전체 스트리밍 파이에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철저하게 점유율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점유율을 계산하려면 스트리밍 1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대체 얼마나 들어야 한 번 들었다고 쳐주는 걸까요? 혹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딱 30초입니다. 네, 단 30초만 넘기면 1회 재생으로 인정이 돼요.
이 30초의 법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의 길이, 구조, 심지어 멜로디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요즘 노래들이 왜 그렇게 점점 짧아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후렴구가 튀어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0초 안에 듣는 사람의 귀를 확 사로잡지 못해서 스킵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순간 그 재생은 그냥 수익 0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음악 스트리밍 앱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콘텐츠 ID라는 아주 강력한 자동 시스템이 365일 24시간 내내 저작권을 감시하고 있어요. 모든 영상을 샅샅이 훑어보는 뭐랄까 디지털 탐정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디지털 탐정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유튜버는 영상 배경에서 들리는 새소리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적도 있다니까요. 원래 창작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기술인데 이게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플랫폼과 아티스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어쩌면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작곡가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이 커다란 피자 한 판이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세요. 플랫폼이 30%, 그리고 음반사와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가 55%를 가져가요. 그런데 정작 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를 만든 작곡가,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다 합쳐서 겨우 15%입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을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인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송캠프라고 해서 여러 작곡가들이 모여서 함께 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레이크의 이 노래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작았던 15%짜리 파이 조각이 또다시 수십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정말 먼지처럼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보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21세기의 음악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상품일까요? 아니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물이나 공기처럼 그냥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 같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플랫폼들도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어요. 각자의 철학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는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으로 마치 라디오처럼 계속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이건 우리가 소파에 기대어 편하게 듣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애플 뮤직은 앨범 중심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서 듣게 만드는 좀 더 능동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요즘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음악만 잘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떤 노래가 스킵이 많이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투어나 굿즈 판매로 수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고 알고리즘에 잘 발견되도록 노래를 최적화해야 하죠. 음악가이자 데이터 분석가이자 또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분명 음악 산업을 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과연 그 알고리즘이 음악의 가치까지 존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노래 한 곡의 가치를 정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 0.1원 전쟁은 단순히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가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쩌면 그게 음악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